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라디오로 돌아온 증명 다이어터 맛블리입니다. 요즘 살 빠지는 라디오 업로드를 안 한 지 좀 꽤 오래됐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살 빠지는 라디오를 기다려 주시는데 요즘 맛블리가 너무 바쁜 통에 일주일에 1개 정도의 영상으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 말고 제가 다른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바빴지만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정보든지 맹신하지 말라. 맛블리TV 채널에서 다루는 정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이어트 정보나 건강 정보가 모든 분들한테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사람마다 체질,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맛블리와 비슷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맛블리TV 채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고 그리고 정보도 적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생채소예요. 제가 그동안 생채소가 운동을 안 해도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소화 흡수 에너지 소모율을 높여서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관련 영상 식이규칙 재생 목록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그런데 영상 설명란의 주의사항으로 특정 체질이신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끓인 물에 살짝 데친 채소를 드시라고 항상 이렇게 기입을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더보기란은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생채소를 잘 알고 드셔야 되는 분들은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생채소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많은데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서 장 기능이 건강하신 분들이 드셨을 때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날카로운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내벽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이 체질 모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옥살산. 다이어트나 건강 관련된 것에 더욱 체계적인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옥살산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옥살산염이라는 거는 모든 생채소에 많은 함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채소에 옥살산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 옥살산염이라는 거는 이 혈액 속에 칼슘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근육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 있으신 분들도 옥살산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옥살산이 장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맛블리 채널에서도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이랑 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물에 데친 채소를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옥살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것에는 100번 1000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옥살산염이라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옥살산이 높은 채소, 낮은 채소에 대한 정보가 출처마다 너무 다릅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자료도 뒤져보고요. 그 해외 논문 자료도 막 뒤져보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옥살산염 함량에 대해 뚜렷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제가 본 자료 중에서 공통적으로 옥살산염이 많다고 하는 채소는 시금치. 이 시금치는 빼박 모든 자료에서 생으로 드셨을 때 옥살산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물을 모두 버리고 드시면 함량이 많이 낮아진다고 해요.
자, 문제는 어떤 자료에서는 십자화가 채소에 옥살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요 십자화가 채소는 대표적으로 맞불리 채널에서 자주 쓰는 양배추, 그리고 무,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렇게 막 주장하는 자료 중에서 십자화가 채소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뚜렷하게 수치가 적혀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못 찾았다고 해서 이 자료들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버드 보건영양학부의 자료를 찾았는데 2017년 자료고요. 십자화가 채소가 옥살산이 많다는 그런 주장과는 다르게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배추, 무 등에서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밀리그램 단위로 수치도 아주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어떤 자료가 진짜고 가짜고 이런 것보다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신장 기능이나 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옥살산염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치화된 요 하버드 보건영양학부 자료를 찾은 김에 이 자료에서 주장하는 옥살산염이 높은 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채소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금치, 그리고 죽순, 사탕무, 대두류, 올리브, 순무, 견과류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 자료에서도 시금치는 모든 음식 중에서 수치가 넘사벽으로 높아요. 이 자료에서는 약 12mg만 포함되어 있어도 매우 높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시금치는 무려 755mg이나 들어있습니다. 63배나 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옥살산염이 살짝 높은 채소로는 당근, 샐러리 정도.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주의하시면 좋을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의외로 옥살산이 많은 과일이 아보카도 매우 높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보카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맞불리도 고추장 만드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좀 의외네요. 물론 시금치가 755mg인 것에 비해서 아보카도는 19mg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시금치랑 대조할 수준만큼 엄청나게 많은 옥살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저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과일도 키위, 라즈베리, 오렌지가 옥살산이 좀 많대요. 그리고 귤과 무화과도 살짝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외에 다른 과일들은 대부분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또 옥살산이 낮은 요것들도 말리거나 통조림을 만들게 되면은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파인애플이랑 무화과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외로 옥살산이 많은 게 곡류예요. 특히 메밀이랑 쌀겨, 그리고 콩가루가 다른 생채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맞불리TV 채널에서는 가루 음식을 권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가루 음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옥살산염 때문이라도 콩가루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견과류도 옥살산이 많습니다. 캐슈넛, 땅콩, 피스타치오, 호박씨, 호두, 피칸, 해바라기씨 다 높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아몬드. 생채소에 옥살산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생채소들보다 이 견과류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견과류가 옥살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맞불리TV 채널에서는 또 견과류가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리고 우리 다이어터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맛, 초콜릿. 요 초코가 들어간 제품도 대부분 옥살산이 다 높네요. 뭐 외에도 궁금하시면은 더보기란에 이 자료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살산에 대해서 대중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옥살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지요. 신장결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드셨을 때는 뭐 옥살산이 많은 뭐 시금치를 생으로 드신다고 해서 생명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위험해진다던가 뭐 결석이 급 생긴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라고 할지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반찬 정도 섭취하는 양은 생으로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건강하신 분들도 시금치처럼 월등히 높은 음식들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채소를 익혀 드시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옥살산염이 두렵다고 해서 모든 채소를 물에 삶게 되면 비타민이나 각종 무기질들이 확 줄어들게 돼요. 물론 신장결석에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이마저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 같은 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들은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이어트에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안 해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소화흡수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내 장과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생채소를 자주 먹을 것인지, 많이 먹을 것인지, 적게 먹을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꼭 하고 싶은 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음식이든지 뭐든지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건 건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비타민C도 메가도스를 하게 되시면 옥살산염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이나 단백질도 과하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하고요. 또 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마셔도 몸에 있는 무기질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충분할 만큼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4, 5리터씩 막 드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맞불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레시피 편식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늘 강조드리듯이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안 드셔도 몸에 물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탄수화물이 적당히 있는 레시피도 골고루 드셔주세요. 편식 안 됩니다. 편식하시면 몸에 물이 오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